고객의 불만이 어느 순간 협박으로 변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바로 이 문제, 위협적인 상황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평범하던 고객 응대가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하는 그 순간.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게 협상인지 협박인지부터 딱 잘라 구분하고요. 방어의 첫걸음은 뭔지, 내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감정은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시간은 어떻게 우리 편으로 만드는지,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법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인데요. 바로 협상이 아닌 협박입니다. 모든 대응의 출발점은요, 내가 지금 뭘 마주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블랙 컨슈머의 행동은요, 정당한 요구가 아니라 사실상 협박에 가깝다는 걸 먼저 딱 인지해야 합니다. 일단 기본 개념부터 확실히 하고 가죠. 협상이라는 건 이 정의처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가는 아주 긍정적인 과정이에요. 마치 다리를 놓는 것처럼요, 서로 다른 두 곳을 잇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 차이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죠. 왼쪽은 함께 문제를 푸는 파트너십 같은 거지만 오른쪽은 완전히 달라요. 그냥 힘으로 찍어 누르려는 권력 게임이죠. 이걸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응법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야 하거든요. 자, 두 번째 섹션, 방어의 첫걸음입니다. 그럼 이런 협박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흔히 최고의 공격은 방어라고 하잖아요. 진짜 방어는요, 일이 터지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터지기 훨씬 전부터 준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방어의 핵심,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도대체 블랙 컨슈머가 뭐냐?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는 거고요. 둘째, 그 기준에 맞춰서 누구라도 일관되게 대처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매뉴얼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직원들을 혼란과 불안에서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는 거죠. 딱 이 속담이 생각나네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여기서 정신을 차린다는 게 뭘까요? 바로 방금 말씀드린 명확한 기준과 매뉴얼을 딱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만 되어 있으면 아무리 험악한 상황이 닥쳐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섹션, 내 권한을 명확히 하라. 이제 실제 상황에서 써먹을 수 있는 첫 번째 전략입니다.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이 상황의 컨트롤 타워는 나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바로 내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밝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흔하게 쓰는 전술이 바로 윗사람 바꿔 이거죠. 담당자는 어차피 결정권이 없으니까 더 높은 사람이랑 얘기해야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매니저 불러와 팀장 나오라 그래 하면서 판을 치우려고 하는 거죠. 이 전술을 아주 간단하게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냥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다른 분과 통화하셔도 결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때요? 그들이 올라가려고 애쓰는 사다리를 그냥 처음부터 뻥 차버리는 거죠. 네 번째 섹션, 감정이 아닌 감정을 전달하라. 와, 이건 정말 중요하고도 약간은 고차원적인 기술인데요. 상대방의 공격에 기름을 붓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을 꺼버리는 방법입니다. 이건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아주 전략적으로 전달하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 핵심적인 차이를 딱 보여주네요. 감정적으로 반응해버리면 그 순간 대화의 주도권은 상대방한테 넘어가요. 하지만 내 감정을 차분하게 전달하면 오히려 주도권을 다시 내 쪽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활활 타는 불에 물을 확 끼얹는 것처럼요. 예를 들어 이런 말 어떨까요? 마음이 편치 않네요. 이건 상대방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그냥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자기가 지금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 공격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건 한 단계 더 나아간 표현이죠.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대화의 목적이 뭐였는지를 다시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바로 문제 해결이죠. 고액의 비생산적인 행동과 우리가 함께 가야 할 목표를 딱 대비시켜서 보여주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한마디. 와, 정말 세련된 방법이죠?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상황에 대한 유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로 당신은 감정의 폭풍에서 한 발짝 딱 물러나서 프로페셔널한 위치를 굳건히 지킬 수 있게 됩니다. 5번째 섹션입니다. 시간은 당신의 편. 이 블랙 콘슈머들이 가장 즐겨 쓰는 무기가 하나 있어요. 바로 시간이라는 무기입니다. 당신을 막 조급하게 만들어서 실수를 유도하려고 하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닐까요? 원래 고객 서비스는 신속한 응대가 생명이잖아요. 바로 그 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신속한 결정을 강요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팽팽한 대치 상황에서 정말 서둘러야 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일까요? 아니면 고객일까요? 정답은 바로 고객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힘의 균형추가 완전히 우리 쪽으로 기울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지금 이 부당한 요구에 자기 시간과 감정을 계속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그냥 정해진 절차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을 뿐이죠. 조급한 쪽은 언제나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여유인 겁니다. 서두르는 건 그들의 덫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거고요. 반대로 일부러 속도를 늦추는 건 지금 이 상황은 내가 컨트롤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신호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섹션입니다. 감정 없이 단호하게 경계선을 긋고 시간의 주도권도 잡았어요. 그럼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죠. 최종 결정을 내리고 그걸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 원칙과 매뉴얼을 보니까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요구다 그러면요. 당신의 답변은 그냥 벽이 되어야 합니다. 짧고 단단하고 아무런 감정도 실려있지 않은 벽이요. 죄송하지만 불가능합니다. 딱 여기까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괜히 구구절절 설명하거나 변명하는 건 그들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만 주는 꼴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생존 가이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째, 이게 협상인지 협박인지 딱 정의하고요. 둘째, 내 권한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셋째,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내 감정을 전달하고. 넷째,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사실에 근거해서 단호하게 결정하는 거죠. 이 5단계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모든 기술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직원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방패는 잘 짜인 시스템을 갖춘 조직 그 자체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조직은 가장 소중한 자산인 직원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